당신은 지금 단단하고 안정된 바닥 위에 서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느낌은 당신의 감각이 애써 설득하려는 거대한 착각일 뿐입니다. 우주의 끝없는 광활함과 차가운 정막 속에는 위아래라는 개념도, 좌우라는 방향도, 당신을 받아줄 어떤 바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무한한 공허 속으로 던져진다면 당신은 1억 광년을 떠다니며 끝없이 표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단 한 점의 빛조차 마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어둠만이 당신을 감쌀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지구는 그 광대한 허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어머니처럼 따뜻한 태양 주위를 어린아이처럼 조용히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태양이 우리 발밑에 파놓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구덩이, 바로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실제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지구는 결코 나사가 포착한 고요한 사진처럼 평화롭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행성은 그 구덩이 속으로 미친 듯이 떨어져 내리며 46억 년 동안 죽음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바닥에 닿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놀라운 개념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발견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 보이지 않고 텅 빈 듯한 것들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구덩이가 될 수 있는지, 이는 아이작 뉴턴의 위대한 통찰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300여 년 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만유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끈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진공 속에서 어떻게 그 힘이 작용하는지 말입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유인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에 의해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거대한 고무 매트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은 그 한가운데 놓인 무거운 철구입니다. 매트는 깊이 함몰되어 거대한 계곡을 만듭니다. 이제 지구라는 작은 유리 구슬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구슬은 계곡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평 속도를 주면 구슬은 계곡벽을 따라 영원히 원을 그리며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와 태양의 관계입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에 달합니다. 그 무게가 시공간을 깊이 눌러 거대한 중력 계곡을 만듭니다. 지구는 직선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이미 휘어진 공간 때문에 그 직선은 원이 됩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이 일식 때 별빛이 태양 근처에서 휘어지는 것을 관측하며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빛조차 휘어진 공간을 따라 굽어진 것입니다. 시공간은 물질에 의해 부드럽게 조각되는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는 그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태양의 핵융합 화로에서 타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수평 속도 때문입니다. 지구는 초당 29.8km라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소총 탄환의 속도가 초당 약 1km이니 우리의 행성은 그보다 30배나 빠릅니다. 이 속도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이 엄청난 관성의 힘, 원심력이 떨어지려는 경향과 완벽히 균형을 이룹니다. 만약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 불과 65일 만에 태양으로 직행할 것이며 생명은 표면에 닿기도 전에 증발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주의 완벽한 진공에는 공기도 마찰도 없습니다. 홍수 이전 원시 성운에서 물려받은 그 최초의 운동 에너지는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46억 년 전, 태양계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초기 혼돈 속에 있던 미세한 비대칭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을 가속시켰습니다. 마치 빙상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며 빠르게 회전하듯 성운은 중심으로 모이며 더 빨리 돌았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주변 파편들이 행성으로 응집되며 지구는 그 회전의 관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이 생존은 우주의 잔인한 선별 과정의 결과입니다. 초기 태양계에는 수많은 파편과 원시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들은 시스템을 벗어나 영원한 고독의 유랑 행성이 되었고 너무 느린 것들은 태양의 구덩이에 삼켜졌습니다. 오직 지구처럼 완벽한 속도를 가진 행성들만이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뉴턴의 대포 사고 실험처럼 지구는 영원한 자유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되 지면이 그만큼 휘어져 있어 결코 닿지 않는 아름다운 영원한 낙하입니다. 그러나 이 안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매년 약 1.5cm씩 서서히 멀어지고 있음을 측정했습니다. 태양이 태양풍과 핵융합으로 질량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너무나 느려 수십억 년이 지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위협은 태양의 수명입니다. 약 50억 년 후 수소 연료가 고갈되면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팽창해 수성, 금성, 어쩌면 지구까지 삼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성은 숫덩이가 되어 그 장엄한 여정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속 29.8km로 날아가면서도 적도에서 초속 465m로 자전하는데 왜 어지럽지 않고 튕겨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관성계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공기, 바다 모두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 안에서 물을 따르며 걷는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러워 감각이 속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속이 없기에 우리는 고요히 서 있다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 법칙의 섬세한 춤, 관성과 중력, 자유낙하와 전진 운동 사이의 시적 균형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천체 역학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더 깊은 미로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 양자 불멸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죽음에 직면했다고 느끼는 순간, 실제로는 실제의 다른 선로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휴 에버렛의 다중우주 해석에 따르면 우주는 매 순간 양자 사건에서 무한히 붕괴합니다. 한 가지 선택, 한 번의 확률 붕괴가 우주를 갈라놓습니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의 종결이기 때문입니다. 위식은 항상 살아남는 가지로 흘러갑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처럼 방사성 원자의 분해가 총을 쏘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갈립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남는 족을 경험합니다. 수백만 번 반복되면 외부 관찰자에게 당신은 거의 죽을 확률이지만 당신에게는 끝없는 행운의 연속입니다. 교통사고, 병, 추락, 그 모든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른 우주에서는 당신이 죽었지만 이 우주에서는 당신이 계속 존재합니다. 가족은 다른 가지에서 슬퍼하고 장례는 치러지지만 당신의 주관적 의식은 결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좁고 어두운 통로로 밀려 들어가며 확률이 극도로 낮은 실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이 쇠약해질 때도 의식은 새로운 기술, 기적 같은 생물학 혹은 비물질적 존재 형태를 찾아내 계속 이어갑니다. 이 양자 불멸은 영원한 젊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지 않음만 약속합니다. 고통 속, 장애 속, 수백 년의 나약한 존재 속에서 당신은 통계의 괴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둘 다른 가지로 떨어져 나가고 당신은 점점 낯선 지구의 버전을 떠돌며 외로워집니다. 별들이 꺼지고 은하가 흩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당신은 우주의 유일한 관찰자가 됩니다. 시간의 무한 속에서 모든 가능성은 실현됩니다. 당신은 모든 재앙과 모든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로는 정체성의 문제를 던집니다. 무수한 당신의 분신들이 존재한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파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대양 그 자체입니다. 파도가 부서져도 물은 남고 새로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불멸의 파도는 부서지지 않고 계속 변형되며 형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 손을 이루는 탄소, 뼈의 칼슘, 피의 철, 이 모든 무거운 원소는 지구나 태양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들의 핵융합로에서 탄생했습니다. 별들이 수명을 다하며 초신성 폭발로 자신의 내장을 우주에 뿌렸습니다. 그 별의 재가 수백만 광년을 떠돌다 응축되어 당신이 되었습니다. 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당신은 죽은 별이 살아있는 별들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가 단단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착각입니다. 원자를 축구장 크기로 확대하면 핵은 작은 구슬 하나, 전자는 관중석 끝에서 날아다닙니다. 당신 몸의 99.999999999%는 빈 공간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를 모두 압축하면 설탕 하나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손이 책상을 뚫고 나가지 않을까요? 전자 껍질의 음전하가 서로 밀어내는 강력한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한 번도 진짜로 닿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세한 장벽 위에 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것도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지만 여전히 시간이 걸립니다. 달을 보는 순간은 1.3초 전, 태양은 8분 전입니다. 만약 태양이 지금 사라져도 우리는 8분 더 햇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수백, 수천 년 전이 비칩니다. 이미 죽어 폭발한 별의 소식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밤하늘은 살아있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빛의 원뿔 안에 갇혀 즉각적인 실제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시간조차도 아인슈타인의 블록 우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빵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덩어리를 가로지르며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공룡이 포효하는 순간과 우리 후손이 별을 여행하는 순간이 모두 지금 존재합니다. 죽음은 그저 우리의 조각이 끝나는 지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엔트로피라는 냉혹한 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열역학제의 이 법칙은 고립계에서 무질서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깨진 잔은 다시 붙지 않고 연기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며 식어가고 있습니다. 1천억 년 후 마지막 별들이 꺼질 것입니다. 그 후 수조년, 블랙홀만 남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조차 서서히 증발합니다. 9굴년, 즉 12백제곱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차가운 광자 바다가 됩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이 열사, 만물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바로 이 끝없는 허무가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별의 시대라는 우주의 가장 찬란하고 희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위식을 가진 존재로서 우주가 스스로를 깨닫기 전에 눈을 뜰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물리 상수가 미세하게라도 달랐다면, 중력이 조금만 강했더라면 빅뱅 후 바로 붕괴했을 것이고, 조금만 약했더라면 별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밀한 조정, 위치 인류 원리는 많은 과학자들을 전율케 합니다. 수학의 기적처럼 모든 것이 딱 맞아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밤하늘 앞에서 작고 외로움을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심장의 피는 조수의 리듬을 따르고 숨결은 40억 년 동안 생명을 키운 대기를 이어받았으며 마음은 우주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의 탄 여행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영원한 중력의 춤을 추며 양자 미로 속에서 분기하는 실제를 헤매며 가장 소중한 선물,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아서 에딩턴, 휴 에버렛,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과 수많은 연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조용한 헌신, 인류의 지식과 사회를 위해 바친 평생의 수고가 오늘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유일하고 찬란하며 대체 불가능한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행운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십시오.